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학습에서 가장 좋은 방법의 순위를 한번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굉장히 훌륭한 연구자인 크리스틴, 제가 성은 정확하지 않아서 우선 생략했습니다. 자,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이고요. 이 연구원이 말하기를 가장 좋은 best way, learn a language,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best way는 go live, 스피커들 사이에 사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유학을 가는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는 거죠. 가서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 있겠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유학이라면 두 번째는 best way, next best way는 read extensive, 언어를 독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독해가 두 번째다라는 거예요. intensive가 아니에요. 보면 보다시피 intensive reading이 아니라 extensive reading, 뭐 다독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분이 다독이라는 extensive reading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extensive reading과 제가 생각하는 extensive reading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유학을 가서 왜 이 영어를 말하는 사람 사이에서 끼어서 배우는 게 왜 좋을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시간을 안 주죠. 해석을 안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extensive reading은 뭐냐? 똑같습니다. 특징이 한글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한글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해석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럼 외국인에 가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뉴욕을 갔다. 거기에서 무슨 뭐 생활을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석할 시간이 없죠. 그럼 뭐가 없을까요? 첫 번째, 없는 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평소 하듯이 해석하면서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그리고 extensive reading도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해석할 시간을 없이 하는 거죠. 공통점이 이거라면 하나 우리가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이분이 하나 모르는 게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크리스틴 한 분은 이거의 공통적인 어떠한 핵심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에는 우리가 해석하지 않는다는 본질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하나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저 동의합니다. 우리가 유학을 가지 않고 외국에 가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유학을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자기 생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 학원에 가게 되죠. 영어 학원에서 배우게 되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배우고 주로. 그런데 이분이 말한 것 중에 하나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이센스 리딩만 있느냐? 베스트 웨이가 아니요. 유튜브를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유튜브에는 듣기가 있습니다. 저는 리스닝도 당연히 중요하죠. 리스닝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유튜브라는 아주 좋은 학습법이 있어요.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있죠. 그리고 리스닝을 듣는데 이것 또한 익스텐시브 리스닝이 돼야 돼요. 인텐시브 리딩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해석하지 않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학습법이 제가 더 첨가를 시키죠.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가장 좋은 학습법의 순위는 무조건 그날에 가는 겁니다. 이건 말할 필요 없어요. 베스트 웨이는 말하는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요? 해석하지 않는 독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해석하지 않는 독해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유튜브가 발달됐어요. 그러므로 듣기도 가능, 리스닝이 가능합니다. 요거 제가 첨가시키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첫 번째 뭐라고요? 외국인에서 하는 거. 두 번째 뭐라고요? 익스텐시브 리딩과 리스닝.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또는 차선의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정해진 거예요. 답은요. 리딩과 리스닝이에요. 말하기는요 쉽지 않아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reading과 listening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 말하기는 reading과 listening은 사실 리딩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데 listening이 되는 순간부터는 말하는 건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죠.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근데 이 말을 따져본다면은 그래머에 관한 학습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스티브 카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대략 20개 언어를 한다고 하죠. 자, 20개 언어를 하는데 이것도 원어민처럼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뭐 언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방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는 결코 그가 말하기를 결코 자기는 영어를 그래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100%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머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공부를 할 때 그래머를 하는 것은 영어를 내가 망치겠다는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머 하지 마셔야 돼요. 그가 말하기를 충분히 익숙해지면 요거 충분히 익숙해진다는 게 뭐죠? 결국 이것도 리딩과 리스닝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외국에 가지 않는 이상. 자, 그 다음에 일종의 나가서 거기에 가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에 많이 노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익숙해지고 리스닝도 어떻게 편해지면 그때 가서 이제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접근법이 approach라는 거 접근법이라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그래머를 공부할 때는 these rules 그건 룰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kind of 일종의 abstract 추상적으로 학습이 돼요. 추상적으로 여기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왜 문법이 어려우냐면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을 설명한다는 느낌이랄까? 완벽하지도 않고요. 그래머 자체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포인트는 그거예요. 문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익숙해진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익숙해진 다음에. 우리 거꾸로 하고 있죠? 전혀 영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래머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렇죠? 패턴입니다. 패턴인데 그래서 왜냐면 리딩이라는 것이 결국 리딩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익스텐시브 리딩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문법을 습득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리딩입니다. 저 이 말에 100% 동의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러한 패턴을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comprehensible 당연히 종합적 이해가 되는 레벨에서 이 말이 이제 해석하지 않고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은 번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스탠스 레벨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됐을 때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죠?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이따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것만 갖고 되진 않고요. 자, 그들은 단지 반복해서 반복하게 되고 그때 그것이 start to kind of imprint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인드에 각인된다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것은 문법이 당신 자신의 언어의 문법이 그러한 것 같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머라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 레핏을 갖고요. 이제 제가 더 첨가하겠습니다. 그래머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글의 순서예요. 글의 순서.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 단위, 또 하나의 의미 단위 이렇게 연결이 되고 끊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프리카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 언어를 들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느껴지 분절이 안 돼요. 그러나 영어를 좀 공부하시면 they are kind of learned abstractly 하면 they are 이렇게 구별이 돼요. 왜 구별이 되는 거죠? 익숙해지니까. 그럼 뇌에서 이거를 분절을 시키는 거야. 자르는 거죠. they 이거 they구나. kind of 일종의 뜻이구나. learned 배운다 뜻이구나. 이렇게요. 그래머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 있어요. 국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를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임프린트 된다기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거에 그냥 붙이는 거예요. 프린트 된다고까지 내가 각인된다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법을 몰라도 전혀 해석이 다 됩니다. 완벽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문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스티브 호프만은 자기 생각에는 익숙해지면 문법이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그러나 이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역시 비전문가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자신의 경험이에요. 그 나머지는 내피셜입니다. 보니까 내피셜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어를 읽을 때 이게 우리말처럼 들어와요. 우리말처럼.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영어가 있으면 이 중간에 어딘가에 그러한 느낌을 들어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school 하면 학교잖아요. 그때 여러분 school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영어인데 우리말하고 완벽해 더 쉬운 걸 합시다. car 하면 자동차라고 해석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car 하면 우리가 오거든요. 그게요. 우리말로 뭐 거의 우리말화 됐죠. 거의 뭐 아파트랄까요? 아파트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단어가 읽을 때 문법 전혀 없이도 우리말처럼 들어와요.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말처럼 들어오면 해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 제가 이분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내피셜들이 많다 보니까 오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독해만 하면 그러면 뭐 문법이 좋아지나요? 문법이 영어 문법이 그렇진 않아요. 독해를 통해서 해석이 되고 우리말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서 문법책을 한 권 정도 소설책 읽듯이 소설은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소설보다 더 쉬운 거 뭐랄까요? 만화책이라 할게요. 만화책 읽듯이 읽을 수 있어요. 문법책을. 왜? 그냥 이해가 되니까. 뭐 이거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구나. 왜? 첫 번째는 그 들어가는 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문 해석이 되니까 앞에 있는 문법이라는 게 이렇게 쓴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구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그러면 문법책 한 권 정도를 만화책처럼 하루에 다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문법책을 자꾸 한 달에 한다는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유튜브에 3시간, 4시간, 5시간 해서 문법 정리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독해가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문법 없이 해석이 가능해지면 그 다음에 문법책을 한 권 정도 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문법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것도 달라요. 문법 문제는 또 풀어보셔야 돼요. 해석이 된 상태에서 첨가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를 자주 해야 되죠. 이게 뭐냐면 어떠한 이 요리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요기를 합니다. 이 소고기가 있어요. 이게 메인이죠. 이게 이 소고기가 비프가 있는데 이 소고기를 스테이크를 만들어요. 스테이크를 만드는데 불을 구워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였죠. 좀 맛있게 좀 하고 싶어. 그럼 시즈닝을 좀 뿌리죠. 약간 양념 같은 거 약간 뿌리죠. 이게 바로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본질은 고기예요. 이게 바로 독해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스닝이 그냥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문법에 들어가면 이런 거구나를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간 양념을 쳐줄 필요가 있죠. 그 시험 문제에서 문법은 기본적으로 해석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해석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기본이 해석이에요.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틀린 거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쓰는구나. 근데 내가 몰랐었네. 그 정도만 첨가하듯이 이렇게 양념 치듯이 해주시면 온전한 우리가 말하는 whole language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스테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양념만 뿌리고 있는 양념만 막 뿌리지. 양념으로 스테이크 맛을 내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정말 더럽게 썼네요, 글자. 크리스틴이란 분의 연구원인데, 이 연구원은 캠브리지 대학 출신 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첫 번째 항목 뭐라고요? 외국인이 말하는 그 말을 하는 나라에 가서 하는 게 좋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해줄게요.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해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유학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가장 정보 한번 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고의 방법이 이거예요. best way, next best way, reading 하라는 거죠. extensively 하게. intensive 아니에요. extensively 하게 하는 거야. extensive는 저의 관점과 이사의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다독 맞아요. 두 번째는 해석하지 않고 해석이 돼야 돼요.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 첨가시키죠. 이번에 모르는 거 하나 있었죠. extensive listening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네, extensive reading, extensive listening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면 최고의 선택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학원 가지 말라는 건가요? 맞아요.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reading과 listening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 학원 가서 외국인과 만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학원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거 그게 나쁘진 않아요. 분명 좋은 효과는 조금씩 있다는 건.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는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reading과 listening을 extensively 하게 되면 폭넓게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래머. 결국에는 그래머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누가? 이 크리스타인이라는 분도 연구원으로서 그래머는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요. 스티어프만도 그래머는 필요 없다는 거. 자기가 그래머를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지고 나면 반복적으로 나가서 노출되면 그 반복된 것이 결국에 그래머를 내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법 문제를 푸는 사람들에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나라 학생들 문법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겐 회화를 하는 분들에겐 굳이 권하진 않아요. 그러나 문법 문제를 하는 사람들은 한 권 정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해석하지 않고 문법 없이 해석이 가능할 때 그때 문법책 한 권 정도를 소설책 읽듯이 하루 안에 다 읽을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하루면 돼요. 하루 12시간이요? 아니요. 6시간이면 5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어요. 문법은. 그런데 선생님 문법 문제 풀기가 어렵던데요? 맞아요. 문법 문제 푸는 것도 별개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별개잖아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실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법 문제 개념서를 한 3시간, 4시간 쭉 읽으면 이해가 되는 정도의 자기가 독해 실력이 됐을 때만 문법을 해야 돼요. 전혀 독해가 안 되는 문법 짜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개념이 성립됐으면 수학 문제처럼 똑같이 개념이 설립됐으면 그 다음에 문제 풀듯이 똑같이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단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반복되는 패턴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열어붙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각인된다까지는 전 모르겠어요. 문법은 각인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거에다 첨부시켜서 약간 변화만 준다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됐죠?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법에 대해서 비난도 하지만 우리나라 강의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결국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 또한 힘을 얻습니다. 저만 떠들면 이제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문법 하지 말라요, 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 강사들만 그렇게 문법을 강조해요. 그래서 꼭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들 다 가짜예요. 그들이 우리나라 영어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생이 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또 대학생이든 또 성인이든 영어에 하는 성인이든 간에 문법부터 시작한다면 그럼 무조건 망했다 보셔도 정답이라 봐도 좋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이 있는 거.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죠.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면 extensive reading, extensive listening을 하셔라. 그렇게 그러고 나서 선생님 저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오케이. 그런 학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머 척을 해석하지 않고 영어를 쭉 봤을 때 이 단어가 의미로 다가와서 더 이상 문법 필요 없이도 해석이 된다면 예를 들면 great researcher he is from Cambridge University 했을 때 해석 안 하지 않고 그게 그 의미로 자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영어 학습은. 그렇게 되면 문법 문제 하루면 다 끝나요. 3시간이면 끝납니다. 아니 5시간이면 학생만 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간에 하여튼 그 정도는 충분히 개념 완벽히 끝날 수 있고요. 근데 개념 알면 되느냐?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학생들은
수학의 유형 개념을 배웠으면 문제 풀듯이 문법 문제 풀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쓸데없이 문제 풀이법 같은 거 안 배워도 돼요. 네, 이제 정리되셨죠? 네, 오늘은 영어 학습에 가장 좋은 학습법 순위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